부동산 PF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.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일부 금융회사나 건설사에 문제가 생겨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취재기자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. 이 기자,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를 바라보는 이 정부나 당국 수장들의 발언이 갈수록 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게 지난해는 불안을 좀 달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사뭇 달라진 분위기거든요. 앞서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고한 것에 이어서 그 전에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태형건설 사태를 들면서 시스템 위기 확산 가능성은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관리에 소극적으로 인하면 부실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. 네. 이 금융위원회도 불안 요인이 좀 남아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기재부도 부동산 PF를 잠재 위험 요소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특히 이제 고금리 또 부동산 침체가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데요. 이 향후 부동산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. 이 1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92로 이 전월 대비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4개월 연속이거든요. 이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좀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게 힘이 실립니다. 네, 이 부동산 PF에 대한 경고음이 울린 게 지난해부터인데 그동안 좀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오히려 좀 상황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2021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이 2021년 4분기부터 이 부동산 PF 잔액 또 연체율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이 2021년 4분기에는 한 112조 원이었는데 2년도 안에서 22조 원이 잔액이 늘었고 연체율은 더 가파릅니다. 지금 이제 0.4%에서 2.4%로 크게 뛰었거든요. 네. 이 세부적으로 보면 더 안 좋은데요.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1.2에서 5.6, 상호금융은 0.1에서 4.2, 증권사는 3.7에서 13.9로 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좀 위험을 진화하는 데 좀 주력을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이 전 금융권이 위험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이 부동산 PF는 크게 이제 브릿지론 그리고 이제 본 PF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다시피 부동산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네. 부지 매입 등의 돈을 쓰기 위해서 마련되는 대출인데 이때 이제 큰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금융권,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돈을 좀 빌리게 됩니다. 이후에 이제 본 PF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분양 준비 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브릿지론을 갚고 이후 또 건설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. 네.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, 고금리 등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경색이기 때문에 이 전 금융사들이 위험 사정권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이 부동산 PF 구조 조정을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 부동산 PF 부실이 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도록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. 좀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? 이 당장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강조를 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이제 자기 책임 강화가 핵심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지난해까지는 대출 이자를 좀 지원해주는 방식이 이용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다만 이게 좀 연명을 한다 이런 거에 좀 비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. 이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재구조화라든지 또 연착륙 그리고 제도 개선 세 가지 방향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올해 그 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.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, 시공사, 캠코 등과 이제 함께 이제 PF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논의를 좀 지속을 해왔는데요. 네. 특히 이제 PF 대주단 협의회에서 신규 자금 투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찬성 측을 대상으로 우선 변제권을 주거나 이 구조조정 결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됩니다. 다만 이는 어떻게 보면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이 좀 뒤따를 필요가 있거든요. 이 정부는 일단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을 이제 근본적인 개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. 기재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 일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현재 용역을 맡겼고 초기 단계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좀 금융회사들이 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터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일단 위험 전이를 막아야 하는데 네. 이를 위해서는 이제 건전성 관리책도 내놓고 있거든요. 당장 이제 아까 연체율이 좀 다소 높았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주로 타깃이 되고 있는데 네. 이번에 일단 저축은행 연체율의 어떤 증가 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 연체 채권 매각 채널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것도 올 초에 좀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. 네. 기존에는 새 출발 기금이 사실 이 사는 것에 한정돼 있었는데
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캠코 또 일부 전문 투자 회사로 좀 확장을 해서 채널을 좀 다양화하겠다라는 그 방안을 내놨고요. 네. 또 취약차주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 저축은행 건전성 분류를 좀 완화하고 뭐 부실 채권 상각이라든지 매각 이런 것들을 좀 규제 유연화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이 금융위는 금융사의 연체 채권 정리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새로운 대책이 계속해서 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